예, 오늘은 26년 7월 9일입니다. 오늘의 그 레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APR이라는 회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화장품 분야고요. 타이틀은 벌써 매출액 7,500억 원, 속도 미쳤는데요 입니다. 왼쪽에는 그 컴퍼니 데이터에서 현재 가격, 그리고 자본금, 시가총액, 발행 주식수, 주요 주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타이틀이 두 개입니다. 그게 26년 2분기 프리뷰, 벌써 매출액 7,500억 원, 속도 미쳤는데요 하고, 그 다음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5만원 유지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이 올해 매출액이 이미 7,500억 원의 수준에 도달했거나 그 수준을 전망한다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입니다. 화장품 기업은 보통 국내 성장이나 해외 수출, 온라인 판매 증가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장하면 매출이 급증합니다. 근데 APR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를 유지하죠. 앞으로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 TP는 목표 주가 55만원입니다. 현재 38만 5,500원이고 목표가는 55만원. 상승 여력을 계산해보면 뭐 40%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40%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면 현재가가 현재 주식 가격이 38만 5,500원, 액면가는 뭐 의미 없고, 52주 최고가가 45만 9천원, 최저가는 16만 800원. 현재 주가는 최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최고가는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고, 시가총액은 14조 4,3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회사의 뭐 전체 가치라고 보면 되니까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죠. 14조 원이 넘는 기업이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은 60일 평균 약 29.6만 주 거래되고, 거래 대금은 약 1,159억 원입니다. 이는 거래가 매우 활발한 종목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라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네요. 37.16%.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고, 외국인 지분이 높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고 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왼쪽에 그 숫자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 바이 유지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는 55만원이니까 현재가보다 약 40% 상승 여력이 있다. 매출은 7,500원, 실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시가총액은 14조, 국내 대형 화장품 기업 수준이고 외국인 37%니까 해외 투자자 관심이 높다. 정도 수준. 그리고 피델리티도 5%를 보유하고 있네요. 글로벌 기관도 투자 중이라는 내용이고. 그럼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6년 2분기 프리뷰, 벌써 매출액 7,500억 원, 속도 미쳤는데요 입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7,521억 원, YOY 130%, QOQ 27%, 영업이익이 1,843억 원으로 매우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14%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유럽 중심의 고성장 효과에 기인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매출액 3.2천억 원, 2분기 오프라인 채널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틱톡샵 온라인 채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온오프라인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K-뷰티에 대한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변해 긍정적이고, 최근 입점한 타깃 채널은 얼타 대비 현재 셀아웃 트렌드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QOQ도 빠르게 성장하며 기여할 전망이고, 2분기 월마트 입점, 3분기 코스트코 입점. 그리고 일본은 매출액 560억 원, 매출익이 QOQ로 다소 둔화된 이유는 부스터 프로에서 X2 버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출고 제한이 있었기 때문.
B2B 및 기타는 2,850억 원으로 매우 견조한 실적, 영국 아마존, 틱톡샵과 유럽 중남미 B2B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네 번째, 마케팅비 및 물류비 비중은 외형 확대 및 마케팅 확대의 기조로 QOQ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유럽향 에어 비중은 QOQ로 플랫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 관세 환급은 2에서 4분기에 걸쳐 인식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2016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프리뷰네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0%, 전분기 대비 27% 상승, 역대 최고 수준인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액은 2.3배 정도,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작년 대비 성장했다는 의미고, 게다가 시장 예상보다 매출액이 약 14%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가 예상치를 상당히 상향해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의 성장을 거의 혼자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은 3,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분기 대비 30%, 이는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증권사는 미국 성장 이유를 크게 5가지 정도 수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온라인 판매 호조, 아마존, 틱톡샵 판매가 계속 증가, 특히 프라임데이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 진출 성공.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예정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 월마트 등으로 입점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타겟은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큰 유통업체 중 하나죠. 리포트는 초기 입점보다 현재 판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초기 반짝 효과가 아니라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네 번째는 코스트코 입점 예정. 3분기에는 코스트코 입점 예정이죠. 따라서 하반기 성장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 사업을 어쨌든 정리해서 보면 아마존, 틱톡샵,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추가 예정. 미국 매출은 폭발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잠깐 쉬어가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상 매출액이 60억 원이고 전년 대비 플러스 28%, 분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를 했는데, 리포트는 부스터 프로에서 X2 신제품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제품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제품 교체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Q10 채널의 GMV, 그러니까 총 상품 거래액이 감소한 영향도 일부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B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 예상 매출액이 2,850억 원이고 전년 대비 플러스 258%, 분기 대비 플러스 50%, 엄청난 성장이죠. 이유는 유럽, 중남미, 틱톡샵, 아마존 등에서 현지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리포트는 마케팅비와 물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고 확대나 신규 국가 진출이나 오프라인 입점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하지만 매출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성장이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 유통 채널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K-뷰티가 인기 있는 부분, B2B 성장. 네 번째, 보통 화장품 회사는 B2C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APR 같은 경우는 B2B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지속 가능성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온라인 신화뿐만 아니라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판매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는 어떤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미국 매출 증가가 일회성 프로모션 효과인지 반복 가능한 성장인 건지, 오프라인 채널 입점 후에도 높은 판매 회전율이 유지되는지, 마케팅비 증가 속도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계속 빠른 걸로 유지가 되는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향후 성장 리스크는 없는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조건들이 유지가 되면 현재 높은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죠. 투자 의견 바이예요. 목표 주가 55만 원 유지. 동사의 미국 사업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 고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입점한 매스 채널은 신규 수요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매스 채널은 얼타와 같은 뷰티 스페셜티 채널 대비 점포수와 거주지 접근성 측면에서 고객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화장품 구매 빈도는 매스 14.7회, 뷰티 스페셜티 6.9회였으며 타깃 채널의 뷰티 매출도 얼타 뷰티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럽도 현지 온오프라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며 고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섹션은 왜 증권사가 APR의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유지하는지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사업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성공을 하고 있고 서로의 매출을 빼앗지 않고 카니발레이제이션 없이 새로운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카니발레이제이션은 기존 제품이나 채널의 매출을 새로운 제품이나 채널이 가져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타겟에 입점하면서 아마존 60억, 타겟 40억, 총 매출 100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처럼 바뀐 거. 이런 게 이제 카니발레이제이션인데,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100억인데 타겟에 입점했더니 아마존 100억, 타겟 50억. 뭐 예를 들어 총 매출 150억. 아마존 판매는 유지되면서 타겟에서 새로운 고객이 추가되는 거예요. 신규 수요가 발생된 거죠. 증권사 이거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오프라인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온라인에서 아마존이나 틱톡샵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동시에 오프라인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증가, 오프라인 증가의 공식은 전체 성장이라는 공식이죠.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최근 입점한 매스 채널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스 채널은 뭐냐면 일반 소비자가 쉽게 방문하는 대형 유통 매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나 타겟, 코스트코 같은 곳이고요. 반대로 뷰티 스페셜티 채널은 화장품 전문 샵입니다. 예를 들어 얼타 뷰티나 이런 부분들. 증권사는 매스 채널이 훨씬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매스 채널이 중요하냐면 점포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타겟은 2,000개 이상, 월마트는 4,600개 미국 전역에 있고, 접근성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네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장보러 월마트나 타겟을 갔다가 화장품도 같이 구매하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가 편리합니다. 미국 소비자 구매 빈도도 리포터에서 인용한 자료인데, 미국 소비자의 연간 방문 횟수가 매스 채널은 14.7회, 뷰티 전문은 6.9회입니다. 매스 채널의 방문 빈도가 2배 이상 높죠. 이 의미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살 기회가 더 매스 채널에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겟의 뷰티 매출이 얼타보다 많다. 리포트는 타겟의 어떤 화장품 매출이 얼타 뷰티보다 크다고 설명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화장품은 얼타, 그리고 구매, 이런 공식이었지만 생필품 구매를 타겟에서 하고 화장품도 함께 구매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화장품 구매 채널이 전문점에서 대형 유통 매장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도 같은 현상이에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판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요. 즉 미국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유럽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부분은 근거는 온라인 성장 지속된다. 이거는 아마존, 틱톡샵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오프라인 확대 성공, 타겟, 월마트 등 신규 고객 확보, 카니발레이제이션 없음, 기존 온라인 매출 줄지 않는다, 매스 채널 확대, 시장 규모와 고객 접점 확대, 유럽 성장은 성장 지역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캐스트 어닝스하고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2조 9천억. 그렇네요. 일단은 좀 볼게요. 핵심은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26년 매출액과 이익이 약
YOY가 91.9%, 90% 이상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약 25% 수준입니다. 주가는 비싸 보이지만 PER이 높죠. 27.4배. 성장성을 감안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사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24년 대비 보면 7,228억 원에서 2조 9,307억 원까지 4배 성장했어요. 74, 28. 네, 그쵸. 특히 25년과 26년은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반면 27년 이후부터 성장률이 18%에서 20%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 성장기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기로 진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매년 2배 가까이 증가됩니다. 28년에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요.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 OP마진을 보면 매출만 증가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APR은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5%는 제조업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25만 원이 남는 구조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도 늘고 있네요. EPS가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 1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이죠. EPS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APR은 24년 대비 28년에 약 몇 배야? 7, 14, 28. 한 7배에서 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는 가장 많이 보는 지표죠. 현재 26년 예상 퍼가 27.4배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일반 제조업이라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하지만 이제 APR 같은 경우는 현재 고성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PBR은 26년 18.8배입니다. PBR이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의미하는 거죠. 18배는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성장주에서는 순자산보다 미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PBR만으로 비싸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그리고 EBITDA가 19.9배예요. 이는 기업 전체 가치가 현금 창출력의 약 20배라는 의미고 글로벌 고성장 소비재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인데 현재 APR은 88.8배, 매우 높은 수치인데 투자한 자본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렇게 높은 ROE는 높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규모나 배당이나 자사주 정책 등 재무 구조의 영향을 함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봤던 부분에서 이제 핵심은 매출 성장 부분은 26년까지 약 90%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됐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함께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약 25% 수준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PS는 주당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퍼는 27.4배로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고성장을 반영한 부분이다. ROE는 88.8%로 자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입니다. 어쨌든 이 표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성장률보다는 성장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고 27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18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이는 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업이익률이 25% 내외로 유지된다는 가정이 실현되면 높은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반대로 투자 시 가장 확인해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향후 높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새 K-뷰티가 그래서 화장품 쪽 관련된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투자하다가 좀 이익을 보고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